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한 2, 3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어, 여러분께 공지되지 못하고 영상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아, 5월 달에 이제 몇 개 촬영을 하고 아마 1학년 거를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서 갑자기 잠적해 버렸죠. 그 잠적이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아마 방정식까지만 다루고 부등식부터 영상을 못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놓쳤다. 예,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다시 복귀 영상을 찍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공통수학 2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통수학 1은 대부분 이제 1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공통수학 2가 2학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의 영상이 이제 개념만 좀 진행을 빨리빨리 라기보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지,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념을 정리해서, 이래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마이크의 상태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이전에 제가 올해였죠. 올해 촬영을 했었을 때는 헤드셋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사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마이크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방치를 했어요. 방치를 하다가 그 예전에 한 2023년도인가 2년도 그때 사용했던 마이크인데요. 그러고서 다시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마이크를 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질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 좀 작다. 역시 말씀을 해주시면 그에 따르는 피드백을 좀 받아서 뭐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좀 더 제가 시스템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볼륨을 좀 높이던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할 내용은 공통수학 2 첫 번째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1단원, 대단원의 안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이죠. 선분의 내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분의 내분. 근데 사실은 여기 단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교를 제가 사실 표를 준비하면 좋겠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선분의 내분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추가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분의 내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앞에서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차원, 2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죠. 2015에서는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선분의 내분 그리고 뒤에 외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2022에 오면서 외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막 학원에서는 설명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보다 교과서가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제 교재죠. 그 교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나가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끔 등장하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2022년에 발표했던 강론을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보신다면 어떤 내용의 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꼭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이구나를 알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교과서가 제일 기반이죠. 왜냐하면 교과서도 예전 같았으면 사실 좀 유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해서 국정교과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기 다른 출판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검정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교과서로 출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러 출판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이제 동아출판을 쓰고 있는 것이고 뭐 다른 학교는 또 다른 출판사를 쓰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 다 봅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개념에 대한 위주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의 내분에 있는 개념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좌표 평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언제 배우셨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다루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맞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 1차원, 이거를 1차원이라고 볼게요. 수직선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사실은 이 수직선도 어, 중학교 3학년이 돼서야 한 번 더 얘기를 꺼냅니다. 뭐냐면 수직선 이 부분은 실수하고 1대1 대응한다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비슷하게 배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할 텐데 우리가 이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는 결국에 이 실수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렇게 어떤 직각을 이뤄서 축이 두 개가 형성되는 이른바 2차원이라고 이야기를 부를 텐데 이 2차원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좌표 평면은 우리가 순서상 x, y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제가 2차원을 그렸습니다만 어떤 점이라고 했었을 때 이 점을 뭐 이렇게 쓸까요? 라지 x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순서상은 x, y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그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도 좌표평면이라는 개념 하기 전에 2차 함수가 등장했었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었을 건데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막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기 점은 어디 여기 점은 어디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좌표들이 찍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또 다른 점이 이렇게 또 있어요. x 프라임, y 프라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둘의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리를 통상적으로 distance라고 얘기를 하죠. 이 디스턴스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첫 번째, 우리가 2차원을 가기 전에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셔야
좀 더 명확해지죠. 수직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실수에 1대1 대응된다는 걸 뭐 지금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려봤을 때 어떤 A점, 점 A와 점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찍힌 점을 X1이라고 붙일게요. 지금은 좀 글씨가 이상해졌는데 여기는 X2라고 할게요. X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점 A에서 점 B까지 이 거리를 D라고 했었을 때 이 D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X2에서 X1을 뺀 것의 절대값이요.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값.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absolute value였을 겁니다. 영어가. 이 절대값이 뭐냐면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해서 어떤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점 A가 있었을 때 이 점을 x1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D는 x1이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지금은 양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0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이 B가 0보다 작은 음수다. 근데 얘가 x2다 그러면 D가 x2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를 갖게 한다. 뭐 정확하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터득하셨다면 이제는 2차원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좌표평면이요. 근데 이 좌표평면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어떤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거 하는지 잘 보세요. 뭔가 삼각형 그리는 것 같죠? 여기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점을 B라고 하고요. A를 x1, y1, B를 x2, y2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맞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네요. 직각 삼각형이 보이면 뭐가 떠올려야 하냐면 바로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하면 돼요. 그러면 A, B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 아래는 뭐가 되냐? 이거는 알다시피 1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내려가는 것을 여기 X1이죠? 여기는 X2가 될 겁니다. Y쪽을 볼게요. 여기 Y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Y1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x2, y1이다 라고 하는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C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A에서 C까지 거리가 있을 거고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있을 건데 얘를 제곱을 각각 해서 더하면 뭐가 됐었냐면 A, B의 제곱이 됐었습니다. 라고 하는 점이고 이 A, B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AC의 제곱은 X2에서 X1의 절대값의 제곱이었고 BC는 Y2에서 Y1을 절대값 한 것의 제곱이었습니다. BC의 제곱이요. 그러면 얘가 AB의 제곱이니까 AB의 제곱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지. 그런데 절대값의 제곱을 하던지 얘를 괄호를 써서 제곱을 하던지 상관이 없어요. 왜? 실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y2에서 y1의 괄호를 하고 제곱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제곱, 즉 B변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을 없앴을 때 생기는 부분은 다른 한 변에 제곱근이 쓰여지죠.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이유는 거리였기 때문에
거리는 당연히 양수 또는 0이니까 결국에는 양의 제곱근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어진 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아, 됐을까요?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라고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서요. 피타고라스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인데,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편하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글쎄요. 지금 제가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혹시나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실 때가 왔는데요. 네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좀 복잡하지 뒤에서는 괜찮아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직선이라는 것에서 내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내분은 우리가 한문을 아시는 분이라면 요렇게 써요. 안내자죠, 안내자. 그리고 분할할 때 분입니다. 나눌 분자를 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할은 분할인데 선분이 어딘가에 있으면 이 선분 안에, 즉 A와 B라고 하는 이 선분 안에 어딘가에 점이 찍혀서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내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분점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이 비율을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제 M 대 N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M 대 N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양수죠, 지금. 얘가 음수가 되는 조건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b를 x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내분 P점입니다. 그 P를 X라고 두면 X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네,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배웠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우리는 AP랑 PB랑 길이의 B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M 대 N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어떻게 됐었냐면 X에서 X1 뺐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x1에서 x 빼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왜 절대값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x1과 x와 x2의 크기를 비교했었을 때 다음을 갖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x1에서 x1을 빼면 항상 양수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괄호를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굳이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PB의 길이 역시 x2에서 x 요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 또한 괄호. 그러면 얘가 지금 m 대 n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일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시점은 여기에 안에 있는 것을 내항, 밖에 있는 것을 외항이라고 해서 둘이 곱한 것끼리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m 괄호 x2에서 x 뺀 거가 n에 x에서 x1 뺀 것이 같다가 되고 mx2 더하기 nx1이 m 더하기 n의 x가 되는 게 보이실까요? 지금 아마 색깔이 조금 연해서 안 보이실까 봐 한 번 더 적겠습니다. mx2 빼기 mx가 nx 빼기 nx1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항했고 마이너스 mx를 이항했습니다. 그리고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변은 m 플러스 n 괄호에 x가 됐고요. 우리는 이제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끝 나왔죠? 결국 P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 이렇게 있었을 때 뭐 어느 점이든지 여기를 P점이라고 해서 X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M 대 N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에 있는 M은 바깥에 M2, 그러니까 먼 곳에 M2와 곱하고 N은 먼 쪽에 X1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비율이었으니까 이 둘을 더한다라고 보면 결국 얘가 P점이라는 거죠. 식이 맞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좀 더 원칙적으로 접근한다 하면 이 방법보다는 이런 비를 써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내용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더 쉬워요. 좌표 평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직선, 그리고 그 수직선이 직교, 직교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왜냐하면 직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직선과 직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직선과 반직선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제 교점 부분, 거기에 생기는 각이 직각이라면 우리는 좌표 평면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막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A점, 여기에 B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선분 안에 P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P점은 뭐냐? 똑같이 할 겁니다. x1, y1, x2, y2에 있는 네, 내분점 P, x, y 계산인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팁은 2차원으로 보이잖아요. 네, 1차원, 1차원으로 나눠서 해석하면 편합니다.
편해요. 진짜 편해요. 여기서의 1차원은 X축 쪽의 1차원이고요. 여기서의 1차원은 Y축 쪽의 1차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X축은 아까 계산했죠. X-X1 대 X2에서 X를 한 것은 M 대 N이었다. 그럼 Y축도 마찬가지겠죠. Y-Y1 대 Y2-Y는 M 대 N이라고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M 대 N이었지. X축만 M 대 N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이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평행하게 그릴게요. 뭐가 보여요? 닮음이 보여요. 닮음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칸을 나눌게요. 즉 N 대 M이면 여기가 N이고 여기는 M 플러스 N이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이게 P점이에요. X 요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위에 M 플러스 N이라는 것보다 여기 길이가 M이 될 거예요. 여기가 N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M 대 N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빗변의 길이 측에서 우리는 M 대 N,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BA를 먼저 얘기할게요. N 대 N 플러스 N이죠. 전체가 N 플러스 N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P에서 여기 첫 번째로 가 있는 이 부분까지가 N이고 A에서 여기까지 가는 A, B2가 N 플러스 N인데 직각을 내려보니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보니 여기 N과 여기 N은 같죠. 그러면 그 길이 남은 부분은 M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Y축도 마찬가지가 돼요. 여기가 M 대 M 플러스 N이면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 플러스 N인데 B1, B2의 이 길이가 M이니까 여기 나머지가 N이 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점과 여기 점은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고 있는 X축, Y축에 있는 점이라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끝났죠. 우리는 아까 계산 다 했어요. m의 x2-x가 n의 x-x1이고 m의 y2-y가 n의 y-y1이고 다시 정리할게요. mx2 더하기 nx1이 m 더하기 n의 x가 되고 my2 더하기 ny1이 m 플러스 n의 y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x좌표 쪽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고 y좌표 쪽에는 n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된다라고 보면 각각의 좌표가 위에 적힌 거죠. 이래서 설명이 끝납니다. 근데 예시가 왜 1사분면에 있어요? 다른 사분면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쉬운 쪽을 건드리지 어려운 쪽을 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3, 4분면 해가지고 A점과 B점이 각각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계산하면 물론 조건을 따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더 힘들죠. 그렇게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X와 Y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2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삼각형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안에 있는 점이잖아요. A, B, 이 안에 있는 부분. 그러면 뭐가 여러분이 딱 눈에 들어야 되냐면 2대 1이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정확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래서 이것을 이제 G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G, 무게중심. 그 좌표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3분의 4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외분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겠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EBS 측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학을 다뤘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탐구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쪽으로도 건드려 보시면 좀 더 여러분이 탐구하시는데 흥미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거 다뤘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단원, 그 2단원으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